내연기관이라는 게 나왔어. 응? 요것도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내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외연기관이죠. 이와 같이 보일러 물을 가열한 다음에 증기압력에 의해서 미는 거 이거잖아. 연소가 여기서 이루어져. 피스톤에서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외연기관이다. 외연기관. 그런데 내연기관은 이와 같이 이 안에서 연소가 이루어지죠. 이 안에서. 이걸 내연기관이라는 거야. 내연기관도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 가솔린하고 디젤. 이거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와 같이 외연기관은 큰 대형기차 선박 여기에 장착하는 거지. 석탄하고 다 싣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석유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와 같이 소형 경량화되면서 이와 같이 승용차에 내연기관이 들어간 거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쭉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연기관이 어떤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내연 기관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비록 그 둘의 작동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꽤 흥미로운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점과 장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두 엔진 모두 흡입, 압축, 동력, 배기에 4행정이 있습니다. 연료가 연소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두 엔진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휘발유는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공기와 효율적으로 혼합됩니다. 결과적으로 예혼합이 잘 된 가솔린 엔진에서는 스파크 하나만으로도 매끄러운 연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경유는 공기와 제대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립화된 경유가 고온의 공기에 분사되면 자연 연소가 발생합니다. 즉, 가솔린 엔진에서는 연료와 공기가 예혼합되어야 하는 반면 디젤 엔진에서는 연소 중에만 혼합됩니다. 이것이 디젤 엔진이 연료 분사기를 사용하는 반면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에 비해 덜 시끄럽고 진동이 덜 하다는 것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는 예혼합 혼합물의 연소 과정이 매끄럽고 잘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의 경우 연소실 어디에서나 연소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제어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도한 진동 및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구조가 더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량장치를 만들 때 가솔린 엔진을 항상 선호하는 것입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만 압축하기 때문에 자기 점화의 위험 없이 양호한 압축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혼합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러한 높은 압축비를 갖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한때 클린 디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비교하게 하면 디젤 엔진이 효율이 좋다라는 말 들어봤죠. 경유차가 연비가 좋거든. 한 30% 높아. 디젤차가. 그때 한때 유럽에서는 커먼웨이가 디젤 엔진가 엄청 나갔어. 근데 매연, 디젤 게이트, 그것 때문에 완전 이렇게 됐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압축비 때문에 그래요. 효율은 압축비 함수거든. 이와 같이 디젤 엔진은 10에 18에 24 정도의 압축비를 달성할 수 있어. 왜?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딱 쏴. 그 압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가솔린 같은 경우는 흡입구로 연료를 넣은 다음에 같이 희석시켜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소실에 이 안에 연료가 있으니까는 압축비를 높이면 그게 자연발화가 되는 거야. 자연발화. 노킹이 발생해. 그러니까는 이거밖에 못 올리는 거야. 디젤 엔진은 압축을 쫙 넣은 다음에 마지막 연료를 딱 때리기 때문에 압축비를 높일 수 있어요. 디젤 엔진은 공기를 압축한 다음에 연료를 쏘는 거거든. 근데 가솔린 엔진은 뭐냐면 연료하고 공기하고 희석한 다음에 그렇죠. 먼저 섞은 다음에 압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압축비를 너무 높으면 노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발화가 돼. 그 차이가 되는 거지. 이게 강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솔린 디젤에는요, 디젤 엔진이 기본적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왜?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압축비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인젝션 타입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자동차 공학 개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공학 개론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내용은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압축비가 높을수록 사이클의 효율성이 우수합니다. 이것이 디젤 엔진이 압축. 가솔린 엔진에 비해 연비가 더 좋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하곤 합니다.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넣거나 가솔린 엔진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솔린 엔진에 경유를 넣으면 발화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유는 휘발성이 적고 공기와 제대로 혼합되지 않으며 스파크만으로 연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면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성이 강한 연료를 고도로 압축되고 뜨거운 공기가 있는 연소실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끄럽게 연소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엔 엔진 부품이 손상되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 휘발유를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영어 영상을 더빙해낼 수 있도록 patreon.com에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다른 사람 거 쓴 거니까 확실히 표시했잖아요. 이게 사빈이라고 그 하여튼 유튜브에 여기 들어가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 잘 만들었더라고. 이게 이제 원래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야. 이게 저 사빈이라고 이게 해외 사이트거든요. 아주 설명을 잘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심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솔린하고 디젤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동차 공학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자동차 공학 개념에서 보면 맨날 이거 엄청나게 공부했을 거야. 내가 이제 모빌리티로 하니까 약간 저 약간 줄이면서 저 테슬라 이쪽을 많이 집어넣는데 내용은 이와 같이 그 연소실로 그죠? 내연기관이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이야.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인데 옛날에는 이와 같이 연료를 요쪽 흡입구에서 들어가는 공기에다가 연료를 쏴. 그래서 섞어서 이렇게 보냈어. 이런 식으로. 그걸 옛날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귀하기 방식이라고 하지. 귀하기 방식.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단지 여러분들 이 공기의 연료야. 공기의 흐름에서 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젝터라는 거 들어갔어. 인젝터. 그래가지고 ECU를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연료를 정밀하게 분사해 주는 거야. 그게 EF예요. Electric Fuel Injection. 이게 아마 내가 한참 그 실무자일 때 92년도, 93년도에 엄청났어 이게. 와, 자동차가 이제 전자화되네, 전자화되네. 여러분도 혹시 교수님 중에 김찬수 교수님 아는 학생 손 들어봐. 김찬수 교수님. 미래 모빌리티 학과에. 몰라? 있잖아 교수님. 그분의 지도 교수님이 손우명호 교수인데 한양대.
그분이 이게 그 당시에 거의 뭐 최고 군이었어. 와, 한양대 손흥민 교수님이 야, 엔진에 ECU 전조가 됐어? 그러면서 이와 같이 EF 해가지고 fuel injection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MPI라 가지고 우리가 그 뭐 4기통이다 그러면 기통이 4개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는 메인 하나에 가서 각각 공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인젝션 시켰다가 멀티 포인트 인젝션 각 포트별로 엔진 입구별로 우리가 쏴주는 멀티 포인트 인젝션. 그 다음에 GDI.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거는 연료와 공기가 같이 쭉 압축하기 때문에 압축비를 높이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GDI 해가지고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디젤처럼 그냥 그거 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압축비를 높일 수 있겠죠. GDI.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이런 진화를 해온 거야. 이렇게 캐브레트 방식에서 전자 분사시키고 각 포트별로 분사하고 마지막에는 엔진에서 가솔린 엔진인데도 엔진에서 바로 쏴주는 거. GDI,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해가지고 아마 현재 나오는 최고 사양은 다 이거다. 여러분들이 가솔린 하는데 막 어려울 것 같잖아. 이게 다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DI 가면서 터보 차저.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 이와 같이 우리가 압축비를 높이고 압축비를 더 높이게 해서 터보 차졌어. 그럼 파워가 세지잖아. 그러면 엔진을 약간 줄일 수 있겠죠. 크기를 줄여. 이 크기 사이즈를 줄이면 우리가 프릭션 마찰을 줄여. 마찰이. 그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래. 이 기술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솔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가솔린 엔진 그러면 이것만 알면 돼. 옛날에 내가 착각을 해 초창기나 캐브레터 했어 이렇게. 거기서부터 연료를 전자 분사시키는구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이렉트 인젝션. 가솔린도 연소시에 바로 분사시키는구나. 그거야. 바로 분사시키니까 연료를 바로 분사시키니까 공기만 압축하니까 압축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압축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 효율이 좋잖아. 파워 높이고. 그게 엔진이 작아지는 거야. 이 기술이 다 되는 거지. 거기다가 추가로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워낙 배출가스잖아요. 이놈이.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야. 디젤처럼. 이 안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GPF, 가솔린 파티큘레이트 필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가솔린 자동차에는 뒤에 HCCO 낙스를 주는 3호 촉매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지. 여러분들 가솔린 자동차 뒤에 촉매 있는 거 알아? 내가 옛날에 차가 고장 나가지고 고치러 갔어요. 근데 뒤에 뭐 소음기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갔는데 뭐 한 30만 원 달래. 아니 뭐 뒤에 있는 뭐 배기관 하나에 30만 원이야.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출가스 주는 후처리 장치 3원 촉매가 있고 소음기가 있어. 소음기가 몇만 원 하지. 그 안에 3원 촉매는 이 안에 촉매기 때문에 비싸. 옛날 30만 원 지금 더 비쌀 거야. 크게 됐던 거에서 흐름이 이렇구나. 가솔린 엔진 다 끝난 거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최고 전문가라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다야. 가솔린에 대해서. 그 시험 문제 내가 다 맞출 수 있겠죠? 중간고사에. 자, 그러면 디젤 엔진이야. 디젤 엔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안에서 바로 분사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는 바로 분사니까 그러니까 인젝터에서 가만히 있다가 공기를 쫙 압축한 다음에 필요할 때 연료를 탁 쏴. 그러니까 압축비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효율이 높다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솔린도 그걸 적용한 거지. 효율 높이기 위해서. 이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는 연료를 필요할 때만 쏘니까는 우리가 터보 차저 써가지고 많은 공기 압축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세게 할 수 있잖아. 노킹이 안 잡히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같이 터보 차저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터보 차저. 다. 그런데 연료를 쏘는데
연료를 아까 그림 쫙 쏘잖아요. 그죠? 그럼 연료가 쏘면 분무화 돼야 돼. 분무화가 되면서 타잖아. 그렇죠. 근데 연료를 가능한 미리패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작게 뽀개서 쫙 뿌리면 더 연소가 잘 되겠지. 쭉 그냥 뿌는 것보다도 연료 자체를 미리파시켜서 잘게 쏘는 거야. 그 방법이 뭐냐면 압력을 세게 밀으면 되는 거야. 인젝션 압력을 세게 밀면 쫙 퍼지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파워도 높이고 그 다음에 매연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연소가 잘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커먼 네일을 쓴 거야. 여러분들 CRDI라고 이것도 디자인 들어와. 옛날에는 옆에서 연료를 기계식 우리가 펌프에서 쭉 해가지고 그때그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레일이 있어. 얘는 계속 돌아. 그전에는 뭐냐면 자동차 엔진의 속도에 따라 얘가 돌아갔거든. 그러면 속도가 낮을 때는 압력이 낮고 그랬는데 이놈은 펌프는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레일의 압력을 세게 계속 밀어놔. 그래 분사시키는 거야. 그래 분사 압력을 엄청 높인 거지. 분사 압력을. 옛날에 분사 압력이 한 700바였는데 지금 한 2500바까지 가. 옛날에 기계식일 때는 내가 알잖아. 기계식부터 내가 다 본 사람이거든. 근데 500바, 700바인데 지금은 거의 2500바까지 가거든. 압력 자체가. 빨리 같이 분사시키는 이런 식으로. 커먼 네일. 여기 있지. 1300에서 하여튼 이 자체는 거의 2700까지 최고 이렇게 높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응? 그 다음에 그래서 디젤 엔진은 이와 같이 터보차저 쓰고 커먼 네일 쓰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분사 압력을 엄청 높이고 그래 미리파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하고 파워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후처리 장치라는 게 있잖아. 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 미리파잖아. 이렇게 액체가 있잖아. 그럼 이놈이 다 안 타는 게 있어. 그래 매연이 나와요. 매연. 이와 같이 개솔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연이 나와서 GDF를 주는 거잖아요. 처음 연료하고 공기를 많이 희석시켜서 연소하면 완전 연소가 돼.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인젝션에서 쫙 쏘니까는 앞에 있는 거지만 뒤에는 액체이기 때문에 안 타는 게 있단 말이야. 매연이 나온단 말이야. 단점이. 그래서 더 세게 쏘는 거지. 분무시키는 거지. 그거 안 나오게. 그리까지 하지만 그러나 매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 DPF를 쓰는 거야. 매연을 걸러주는 거. 그래서 근데 DPF는 나오는 매연을 걸러주는 거니까 하나 쓰다 보면 막히거든. 그래서 이놈도 중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요소수 들어가지. 요소수. 아까 얘기했잖아. 디젤차에. 그 다음에 엔진의 파워가 높아지니까는 뭐냐면 배출가스에 질소산화물이 나와. 질소산화물이. 그거는 여러분들 연료는 CN, HM 탄화수로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잖아. 공기가 에어. 그죠? 여기에는 O2하고 N2가 있잖아. 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걸 할 때는 CO2 플러스 H2O 이 연소되면서 CO2 타면서 이거 나오면서 발열량 열이 높아지거든. 연소실에서 이 안에서 연소시켜서 CO2하고 H2O가 되면서 열이 높아. 열에 의해서 쫙 밀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와 같이 파워를 엄청 높이니까는 원래는 이 산소만 깨져야 되는데 이놈이 깨져. N2가. 그래서 여기에 NO라는 가스가 나오는 거야. NO2 이런 게. 질소산화물이. 워낙 파워가 높으니까. 원래 이 Z-N은 삼중결합이야. 삼중결합 여간에서 안 깨져요. 그대로 N2가 나오거든. 그런데 파워 높이니까 이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낙스 있잖아요. SCR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유자동차다, 디젤차다 그러면 엔진 측면에서는 터보차저, 커먼 네일, 그 다음에 인젝션 압력을 높였습니다.
이 정도 문구. 또 하나는 야, 여기 후처리 장치가 있는데 여기는 내연 정감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내연. 또 하나는 SCR인계에서 낙수 줄입니다. 이거 알면 다야.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면 아, 이거 뭐 엔진 제대로 했네. 이게 됩니다. 이렇게.